그래서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집 앞에 땅 팠다 그래서 저도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 와서 커팅까지 하고도 안 돼요. 이번에 저 성남 군부대 빠진다는데 투자하시죠. 이거는 일단 걸르십시오. 제 책의 교훈이지만 좋은 정보는 나한테까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은 공장이나 이런 걸 신설하는 것 저거 자체가 과밀화 규제로 계속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을 빠져나갔는데 문제는 일할 사람들은 서울에 수도권에 남아있고 싶어하고 도시로 가고 싶어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업종에 따라 다른데요. 예. 요 서산의 그 화학단지 쪽 이쪽은 좀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흥성흥성하더라고요. 그 도시도 형성되고 이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주식이나 이쪽 금융 쪽이라 서울이나 여기 또 반도체 쪽분들은 안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다른 업종은 또 다릅니다. 또 다른 게 있고 여천도 이쪽 괜찮고요. 광양이라든지. 그리고 그 수도권 안 벗어나고 싶어를 깨는 게 삼성이죠. 아산 배방. 여기 천안 아산역의 왼쪽 지역 있잖아요. 배방 쪽. 이쪽에 삼성이 이제 들어왔고 지금 도시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왼쪽에 원양 온천이 있었던 구도심 지역하고 제가 지난주 다녀왔는데 연담에 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거대해질 겁니다. 이 전체가. 천안하고 합쳐질 거예요. 이게 전 일단은 확장 강남의 연장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수도권이라는 말 안 쓴 이유가 그겁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권을 말하는 건데 제가 실제로 관찰한 확장 강남은 이미 충청도까지 뚫고 들어갔어요. 아산까지 확장 강남이라 대상 그 수도권 개념이 안 통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이 산맥을 넘어가지고 제가 대세청이라 부르는 대전, 세종, 청주랑 결합한다면 이 수도 조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을 안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특정 분야의 편견이기도 해요. 또는 이제 언론인분들의. 제가 어제도 모 언론 기자분이 보내주신 서면 뉴스에 답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신문이 너무나도 서울에 살고 있는 분의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경기도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 전국질 텐데 저 부산, 광주도 있고 대전도 있고 좀 고려를 하시지 뭐 이런 했거든요. 전국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다양해요.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유명한 책이죠. 도시의 승리에서 한 말이지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젠트리피케이션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소수 엘리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과잉대표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은 그것도 일어나지 않고 재개발돼 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 지역이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서. 그런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을 벗어나지 수도권이랄까? 판교를 안 넘어가려고 한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특정 분야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특정 분야. 사실 이 책에서도 항상 강조하셨지만 두 가지 포인트가 이제 한국의 땅과 부동산을 볼 때 꼭 염두에 되는 변수라고 하셨는데 첫째가 이제 행정의 관성.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 세운 계획이 또 면면이 이어지는 그렇습니다. 그 연결성과 행정의 관성과 북한과의 안보 이슈.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 이 두 가지 사례가 좀 어떤 사례를 통해서 좀 잘 드러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의 관성 문제는 1920년대부터 계획됐다가 결국 아라뱃길로 완성된 경인운하 계획. 이거는 어느 정도 원래대로 실현됐지만 초초의 목적이었던 선박이 대규모로 운행하고 서울이 공업 수출항으로서 기능하는 원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경인운하가 대규모로 완성된 상태에서 서해안 지역을 대규모로 간척하고 이 간척지와 운하에 쓰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한강 하류의 다목적댐을 짓는다는 거는 신곡보라는 대단히 작은 그냥 바닷물을 막는 정도의 보로 축소돼 버렸다. 라는. 그리고 세 번째는 임시행정수도. 앞에 두 가지는 식민지 때부터 오는 계획이 현실화된 거고 현대한국에서 임시행정수도는 70년대 말의 안보 상황이 만들어낸 계획인데 이건 결국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실현됐고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만 실현됐고 실제 현장 가보시면 그 민간의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원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이에요. 그 세 가지 말씀을 짧게 드리면 우선 경인운하 계획은 기본적으로는 경인 시가지 계획이라고 1939년에 인천과 경성을 하나로 잇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경인이라고 하는 발상에도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 전체를 개발하고 지금의 보면 서곶면이라는 데를 매립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게 청라예요. 진짜 서구 쪽이에요. 청라군요. 결국 실현된 거예요.
그리고 인천 부평 쪽을 대규모 기지로 개발하겠다. 예. 여기에 GM 부평 공장이 있는 거고. 예. 이 지역에 원래 사람 못 사는 곳이었거든요. 물 예. 넘쳐가지고. 예. 여기 운하를 많이 파가지고 수로 많이 동부간선수로 서부간선수로 나서 사람 살 수 있게 만들고. 예. 그리고 태평양 전쟁 말기가 되면 부평을 불침항로, 가라앉지 않는 배로 만들겠다고 하는 대규모 항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경인운하가 만들어지죠. 이 계획을 받아서 60년대에 만든 계획이 경인지역 종합개발조사 기본보고서인데 이렇게 예. 서해안 전역을 간척지를 만들어버리고 대규모 경인운하를 파고 여기다가 또 댐을 만든다.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소양강댐 같은 그 수력발전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지금 여의도는 선부도 이게 잠기는 한 계획이었습니다. 서울을 거의 물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라 이걸 했는데 결국은 식민지 때 만드는 계획이 앞에 있으니까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냥. 근데 미국과 프랑스 계획진들이 말렸어요. 이거는 실현이 없는 거다. 그 이후로도 요즘에 계속해서 이 서해안 간척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중에 실현된 거 하나는 영종도죠. 영종도. 영종도 원래 4개 섬이거든요. 그걸 간척해서 영종도라는 섬을 만들고 공항 만든 거는 이 계획이 축소돼서 현실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이 계획을 믿고 투자했다면 실패했을 것이 고향 능곡이죠. 하고 둔전이라는 데인데 그 계획에 따르면은 그 댐이 만들어질 배후 지역인 고향 능곡 지역을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실현되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하나 계획이 일종의 최초의 일기 신도시 계획 같은 건데 서울에 오는 인구를 좀 주변으로 퍼뜨리겠다는 계획으로 둔전 신도시 계획을 세워요. 둔전 신도시. 이게 어디냐면 지금의 판교 북쪽입니다. 판교 성남 고등동 쪽이에요. 보면 고등동, 둔전동, 수진리, 시흥리. 성남이군요. 여기가 지금 성남 서울공항이 있는데 서울공항 들어오기 전에 여기를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말죽거리에서 건너가면 바로 여기거든요. 근데 이 전반적인 계획이 다 무산돼 버리면서 이쪽은 버려져 버리고 공항까지 들어오면서 지금 성남에서 가장 개발되지 않은 땅으로 바뀌어 버리는. 아마 이때 이 계획을 미리 알고 투자했던 고위 공무원들은 땅 쳤을 거예요. 게다가 또 개발 제한구에 묶여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정보를 너무 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교훈을 삼으시라 말씀드렸었고 행정수도 계획까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임시행정수도의 원래 계획입니다. 양쪽으로 아령처럼. 그 중에 아령의 오른쪽 부분이 지금의 세종시 동지역이에요. 예정지구로도 부르고. 요것만 실현된 겁니다. 여기가 이제 옛날 공주군 장기면, 지금 세종시 장군면인데 텅 비어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청와대와 국회사당이 들어올 예정이었고, 여기가 중심이 되었어야 할 이유는 서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구조가. 한강 흐르고 청계천 흐르는 것처럼 금강 흐르고 강이 흐르는 게 똑같아서 이제 친밀감 준다는 건데, 지금 가보시면 개발 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온갖 기획부동산과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이걸 뛰어넘어가지고 이거 공주시거든요. 공주시가 남쪽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백제 수도 공주예요. 근데 이쪽을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강 건너가 지금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어요, 공주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세종과 공주가 하나의 도시로 연담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 분들도 여기 투자 많이 하시고 공주 분들도 세종 살면서 이 공주 신도시 쪽에 강북 신도시에 투자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선 민간의 힘으로 세종 이 임시행정수도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처음 개발할 때부터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지형 다 계산하고 주변 상황을 파악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내버려만 두면 결국 정부 신경 안 쓴 거잖아요,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한 다음에 그냥 흘러간 거예요, 이렇게. 이때 79년 시점에 수많은 고위급들이 투자 많이 했다더라고요. 한 50년 투자한 건데 지금 빚 보고 계실 겁니다. 많이 올라가지고. 50년 기다려서 빚 보고 계실. 요게 이제 행정의 연속성. 근데 모든 계획대로 가진 않는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다른 걸 말씀드리면은 철도 문제를 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토지 문제였고 철도 문제가 중요한데 이거는 아직 한 번도 딴 데서 말씀 안 드린 건데 이 기사를 보십시오. 1965년 7월 3일. 65년. 요때가 좀 이제 대선과 지선이 저희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가지고 난리였거든요, 공약들이. 와, 65년이면 이때 선거가 한국 역사상 가장 혼탁한 선거였습니다. 수많은 철도 노선들을 기공까지 하고 사까지 푸고 예산도 설정했는데 많은 부분이 실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집 앞에 땅 팠다 그래서 철도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 근데 많은 분들이 계획을 하면 놓는 줄 아시는데
조금의 이런 역사 공부하시면 철도 건설사 이런 거 69년에 만든 책이거든요. 철도국에서 만든. 보면은 얼마나 많은 게 노선이 완공 안 된다를 아실 수가 있어요. 허무할 정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와서 커팅까지 하고도 안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나도 순진하게 국가가 계획선이 이루어질 거다를 믿으시는데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GTX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강남 통과하는 A하고 C는 될 거라고 보는데 노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다 실현될지는. 그 강남을 통과하지 않는 채산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에 신림선 개통한 경전철 또는 우이신설선 타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협소하거든요. 협소한데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렇게라도 완성을 시켜놔야 완성이 되는 거지. 이거를 정말 필요한 만큼의 용량으로 했다가는 그냥 엎어지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놓고 개수해가지고 쓰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 개수 비용이 원래 처음부터 넓혔으면 되는 비용보다 더 듭니다. 지하 공사는 쉽지 않거든요. 이것도 이제 엎어진 철도입니다. 광주선이라고 광주 KTX 송정역 그리고 광주역에서 지금 이제 끝나는데 열차가 원래는 담양까지 열차가 갔었어요. 담양하면 소세원 있고 죽제품 유명하고 이게 일제 때 여기까지 만들었었고 담양 죽제품이 원래는 그렇게 유명한 게 아니었다가 일제 때 이 담양선을 놓으면서 유명해졌어요. 전국화 됐어요. 그랬다가 열차가 이제 저 남원 정도까지 연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전쟁 때문에 엎어졌어요. 공사하다 말고 흔적이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는데 이거를 박정희 정부가 이어가지고 남원까지 있고 이거를 경북 김천까지 이어서 한반도를 동서로 관통한 철도를 놓겠다고. 이게 사실 한국이 철도 문제가 자꾸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방사선을 퍼져나가거든요. 이게 관통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보겠다는 건데 엎어졌죠. 근데 이거 됐었으면은 보면 대단했었어요. 우리나라의 동해 북부에서 서해 남부까지 연결하는 최대의 종간선으로서 공업지대와 농업지대를 연결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자했겠습니까? 연간 여객 3,200만 명과 1만 5천 톤의 화물을 수송할 계획이다. 화려하지 않습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만 이 책도 거의 보여드릴 일이 없는 책인데 철도청에서 만든 책이에요. 여기다 철도 건설 계획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안 됐어요. 기획부동산이라면 여기 있는 대로 될 수도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는 여기 여러분들이 다 모든 게 역사권이라고 말하잖아요. 역사권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심각했던 데가 이제 창내 역사권이라는 데죠. 이른바. 그건 제가 좀 너무 황당해서 실제로 사진을 찍어 보여드리려고 아무도 안 믿으셔가지고 찍어왔는데 그 한국 사회가 철도를 잇고 있다가 갑자기 철도가 역세권 하면서 무조건 철도면 좋은 줄 아시는 안타까움이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평택시 북쪽의 송탄 K53 비행장이라고 부르는 데고 여기가 이제 지제 고덕신도시하고 삼성이 있는 데고 이게 한국 지도로는 안 나오지만 미군 알파탄약고가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되고 있죠. 한동안 기약이 없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지도나 평택시가 내놓은 지도를 보시면 여기 다 개발 예정으로 다 색깔 예쁘게 칠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시면 다릅니다. 그리고 남쪽이 이제 캠프 험프리스인 거죠. 여기. 여기가 현재 용산 미군기지가 옮겨간 곳입니다.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곳이고 사실은 우리 모두 알지만 쉬쉬하는 게 중국을 방어하는 거죠. 이 북쪽입니다. 열차 철도 하나가 평택역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군용 철도겠죠. 요 근처에 조그만 역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여기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역은 역인데 이제 전문 용어로는 신호장입니다. 신호만 주고받는 무인역이에요. 여기가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 미군기지 바로 옆이잖아요. 저 이태원에 이런 것처럼 대규모 기축이 될 거고 개발될 거다. 여기가 이 드넓은 평지가 뭐 도로가 없고 철도만 있는데요. 철도도 이게 그 철도가 아닌 겁니다. 정규역도 아니고 정규역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역세권 이러면 다 저 예를 동탄역, 광교중앙역 또는 그 강남역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청계 신도장입니다. 여기는 보면 참 절대적으로 농사짓기 좋겠더라고요. 널찍하고 오히려 군부대 옆이라 개발될 염려가 없어서 정말 여러분이 땅값 안 오르고 개발 압력 없는 땅을 찾으시면 군부대 옆이 좋습니다. 특히 미군부대 옆이 좋아요. 미군부대는 잘 안 옮기거든요. 최근에 대구 쪽에서 화제가 대구공항을 군위 쪽으로 빼면서 군위하고 대구를 통합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군위는 경상북도고 대구는 광역시니까 예. 다르잖아요. 예. 군위가 대구에 넘어가 버리면 경상북도 영역이 작아져서 그쵸. 경북에서 약간 좀 불만이 있어요. 근데 이건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마지막은 대구공항을 쓰고 있는 미군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미군이 공용 쓰고 있는 거고 예. 한국의 공항 중에 일부는 미군 거예요. 한국군이 같이 쓰고 있는 거지. 이런 것을 한국 사람들이 너무 놓쳐요. 그 공항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하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우리의 대구에 아파트 부족하니까 공항 빼고 지읍시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군요. 중화인민공화국의 저 전구들하고 맞춰가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항을 옮기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덕 국제신도시의 탄약고도 예. 쉽게 못 움직입니다. 안전하다는 전제로 저는 탄약고를 실제 들어가 봤는데 안전해요. 겁내실 거 없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하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모르고 들어간 다음에 왜 탄약고가 있냐 빼라고 하면은 못 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빼면은 어디로 빼라는 거예요. 내 동네는 싫고 미군이 우리나라 지켜주는 건 좋으니까 남의 동네 가라는 건데 그렇죠. 어쩌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게 힘들어져요. 이게 군사정권 시절이나 예. 독재정권 시절 때는 가능한데 점점 이제 지자체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그 대구공항도 그렇고 광주 무안공항 문제도 그렇고 점점 협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군공항 이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또는 김포공항이라든지 또는 군부대 이전 문제가 화제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부 자체가 보수적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 움직인다는 전제에서 나한테 먼저 들어오는 혹한 정보는 없다. 뭐 이전 한다더라 이런 건 없습니다. 군부대 정보는 대단히 투명하게 관리되고 국회라든지 각 지자체 의회에서 계속 질의가 들어와요. 언제 빼냐. 그거면 국회 속기록이나 의회 속기록만 보시면 나오는 정보라 어디 전화 와가지고 이번에 저 성남 군부대 빠진다는데 투자하시죠. 이거는 일단 걸르십시오. 제 책의 교훈이지만 좋은 정보는 나한테까지 오지 않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 공항 이전, 군공항 이전 말씀해 주셨는데 새로 공항 신설하는 이슈도 계속 있단 말이죠. 지역 호재로. 예를 들면 있죠. 가덕도라든지 뭐 뭐 그쪽 얘기를 어쨌든 저 너무 또 서울 얘기하셨으니까 김포공항을 뭐 옮기냐 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가덕도 얘기도 좀 김해공항. 예. 김해공항 사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사고도 여러 번 났었고 뭐 예. 사고인데 그럼 가덕도는 사고가 안 날 것인가 문제죠. 그렇죠. 이게 부산 쪽에서 예민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결국은 이 핵심은 김해공항이 있는 섬 전체를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좀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가덕도 신공항을 부산 전 시민이 찬성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덕도로 가봤죠, 실제로. 공항이 올 가덕도 사람들은 어떤가? 이러더라고요. 정작 가덕도에 사시는 분들은 반대예요. 고소문도 하고.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가덕 신공항 유권자 적은 게 천추의 한이다. 유권자 10,000명만 되어도 이런 개무시하겠나. 이게 다 가덕도의 분위기고 KTX 부산 경상도 지역 공사할 때 그렇게 환경단체들 반대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덕도 가서 이 가덕도 신공항 개발에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몇 개나 있나 찾아봤는데 참 적더라고요. 이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지역 문제가 되면은 논리가 달라지는구나 싶어서 씁쓸한 느낌이 있었고 이제 가덕도 공항 말씀드리면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 여기 짓겠다는 거고 외항에다가 외해에다가 지금 김해공항은 여기 있죠. 아래쪽에는 명지 신도시를 짓고 있습니다. 명지 대파 유명한 데인데 그 대파 맛있대요. 가시면 대파. 대파. 밥 싸우셔서 대파도 이제 못 먹습니다. 신도시 개발되면서. 그 북쪽은 대저동이라고 해서 대저 짭짜리 토마토가 유명한. 이것도 이제 개발은 못 먹는. 중간에 공항이 있는 거예요. 이 섬은 일제 때 원래 섬 몇십 개 있던 거를 일제 때 하나하나 간척하면서 묶어낸 거고 영종도처럼 땅이 단단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중간에 공항을 빼고 통으로 만약에 말하자면 부산의 맨하튼 개발하고 싶은 게 부산시의 꿈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항을 밖으로 뺀다는 건데 김해공항은 위험도 위험인데 가덕도 공항이 이제 외항이잖아요. 외해잖아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떠나서 좀 공사 중에 상당한 난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건 바로 태풍이라든지 직격당하면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그 공사 중에 상당 부분 이제 파손되고 해서 다시 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개장된 뒤에도 과연 여름에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태풍 조금만 바람 세게 불면
인천 영종도 이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김해공항이 위험하다면은 가덕도 안전한가? 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국제적인 기관이 선정했던 바는 결국 김해공항 확장이었거든요. 뭐 저는 예민한 문제라 좀 예. 말씀이 좀 죄송한데 이 섬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신 것 같아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가덕도 주민은 어떤 생각을 하나를 보여드렸던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건 뭐 여야 상관없이 부산 지역에서는 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예. 공사하실 건데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